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4년 1월 11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눌림목 확인이 확실히 좀 됐죠. 예, 어제 미국장도 강세 흐름으로 21선의 복귀가 확연하게 좀 드러났고요. 오늘도 이제 그 AI 또 6G 관련주들 지금 성장 어떤 섹터 테마단으로 계속 관련주들 강세가 순환 매성으로 돌고 있습니다. 네, 자금의 순환이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고요. 오늘 시장의 중심적인 어떤 이슈는 비트코인 ETF 승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짚어보죠. 시장 마감해보죠. 오늘 지금 3시 24분인데요. 코스피 지수 0.48% 상승, 코스닥은 0.94% 상승. 마감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 양시장 모두 9조 원, 한 10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오늘 반등하면서 거래대금도 상당히 좀 터졌다고 볼 수 있고요. 상승 종목수도 하락 종목수 대비 많았습니다. 코스피 쪽은 이제 블록들 영향이 컸죠. 외국인의 6천억 순매도, 삼성그룹 이제 상속세 문제로 이제 블록들한 부분, 이제 주주 측에서 이제 블록들한 부분이 좀 흘러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기관은 3천억 순매수 코스피 쪽,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600억, 1000억대 순매수, 선물 쪽에서 7천억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이. 증시 주배가 자금은 공익예수금 51조, 신용융자금고 18조 수준이고요. 오늘 해외 쪽은 어제 이제 나스닥이 중요했죠. 나스닥이 0.7% 강세, 다우 S&P도 0.4, 0.5% 각각 강세였고요. 니케이 증시 강세가 굉장히 도드라집니다. 대만도 강세 0.4%, 홍콩 1.5%, 상해도 0.2% 강세였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강한 어떤 기조 흐름들 이어갔고, 오늘 뭐 한국은행은 금리 동결을 했죠. 근데 앞으로 6개월 내로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다 뭐 이런 쪽으로 발언을 했지만 큰 영향 받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어제 나스닥 증시 21선 돌파 이후 그 위로 이제 올라가는 흐름들 계속 지속하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좋은 흐름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인 어떤 기조 흐름은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고, 국채금리 10년물짜리 미국은 여기 이제 반등권에 좀 위치해 있는 그런 흐름을 내어주고 있고요. 오늘 삼성전자 흐름이 좀 중요하죠. 최근에 낙폭이 컸는데요. 이게 이제 상승 추세 속에서 좀 이격 조정하는 부분들, 블록될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었지만 오늘 양봉 전환되는 흐름이 좀 중요했던 것 같고, SK하이닉스 2.4% 상승으로 60일선의 중기평선 지지 흐름들 이렇게 좀 나와줬고요. LG에서 오늘 2차전지 종목들 강한 흐름도 시장 지수의 어떤 반등에 좀 영향을 같이 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 강세가 도드라지는데요. AI 또 이제 블록체인의 어떤 이런 좋은 어떤 영향들, 이런 것들이 이제 플랫폼 기업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도 10% 강세로 장기평을 뚫어 올렸죠. 최근 하이브 강세 좀 도드라지게 추세를 타는 흐름들 지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총 상위주들 좋았고, 코스닥도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제 2차전지 상위 종목들 강세 흐름에 힘입어서 좋은 이제 오늘 강세 흐름을 보여줬고, 동진세미캠 6.4%, 반도체 쪽에서도 오늘 반등권의 흐름들을 내는 종목들이 다수 나타났고, 제우스 같은 기업도 신고가 흐름을 내기 위한 모습을 확연하게 HBM 관련주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쪽도 6G 영향을 같이 받는 부분인데요. AP위성,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강세, 세트레가이, 또 이제 컨택 같은 경우도 강한 어떤 흐름들을 이어가는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바이오 쪽으로는 AI 쪽 파로스 아이바이오가 9.5% 강세를 띄었고요. 또 무상증자 영향을 받았던 지아이노베이션도 8%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도 계속 순환매성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패턴의 움직임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종목별 흐름들은 순환매성 흐름들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콘텐츠 쪽 뭐 디어유 같은 기업도 또 반등권에 위치하는 모습들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고, 오늘 블록체인 관련주들이 단기성으로 좀 움직인 거죠. 컴투스 홀딩스도 강세, 또 네오에이즈 홀딩스 같은 기업도
그런 흐름에 편승하는 모습들 나와줬고, 밀리의 서재 최근에 웹소설 시장 진출에 힘입어서 8% 강세 흐름을 나타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5G 쪽에서는, 6G 쪽에서는 센서뷰 같은 신규 상장주들도 강세를 띄었고요. 어제 좀 강조드렸던 AI 쪽 관련된 기업들, 크라우드웍스 신규 상장주죠. 13% 이제 마감 앞두고 있는데요. 13% 급등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흐름들, 지금 어떤 트렌드 테마 타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강한 기조 흐름들을 내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보합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이렇게 신년부터 쭉 그냥 밀리기만 했어요. 조금 분위기는 지금 코스닥의 이제 중심으로 좀 돌아가고 있고, 그 이제 코스닥이 이렇게 강세 흐름을 계속 지속하는 모습이 상반되게 나타나는 거는 계속 말씀드린 대로 중소형주들의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흐름 자체가 상반기에 급등주의 속출로 이어질 것이다는 제가 이제 의견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략에 잘 담아내는 게 필요하고, 이 특정 종목, 특정 섹터로만 이제 투자하는 그런 시장의 구간이 좀 아닙니다. 상반기는 다양한 성장 섹터의 종목들을 골고루 이제 포트폴리오 편입을 해가지고 순환 매수 등으로 도는 그런 흐름들에 편승해서 잘 차익 실현을 하면서 수익을 누적하는 그런 전략을 펴는 게 가장 베스트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등락률 상위 종목들 보면요, 그 비트코인 ETF 승인에 관련된 기업들이 뭐 하나투자증권, 우리기술투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상한가 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대성창투, 뭐 위지트 이런 기업들이 강세를 띠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워크아웃 소식 내고 있는 태영건설도 18% 급등하는 모습 띄어졌고, 오늘 뭐 6G 관련된 뭐 KMW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S테크 이런 기업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강세 흐름을 좀 내어줬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중소형주 중심의 장세 흐름을 내어주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의 동시 순매수 쪽은요,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의 수급이 좀 쏠렸던 것 같고요. 플랫폼 기업들, 콘텐츠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온 모습입니다. 카카오뱅크가 700억, 500억대 순매수, LG엔솔도 이제 순매수 쪽 들어왔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40억, SK하이닉스도 이제 동시 순매수 들어왔고요. 하이브 최근에 흐름 되게 좋죠. 카카오페이도 그런 흐름에 편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관련주네요. 에코프로가 700억대, 신성델타 탱크는 이게 초전도태 종목 테마주죠. 이런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왔고, 이오테크넥스 이제 반도체 쪽 기업들, 뭐 우리기술투자는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죠. 솔리드 이제 6G 관련된 종목 이쪽도 9% 상승하는, 최근에 흐름 자체가 다른 통신 장비 업체들하고는 주가 계직이 좀 달랐네요. 그렇죠. 장기 평선 위로 이제 올라와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 통해서 조금 더 강한 어떤 흐름들을 내어줬고, 유신테크 이런 기업들, 서진 시스템 이런 기업들도 장기 평선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모멘텀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제우스 같은 또 HBM 관련된 반도체 기업도 6% 상승,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하나마이크론도 수급이 들어온 모습들, 오늘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반등권에 위치한 거죠. 10년 들어서 반도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조정을 받았지만 상승 추세는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 쪽으로 넘어가죠. 오늘 이슈 첫 번째는 이제 6G 내용인데요. 어제 나온 기사예요. 어제 좀 짚어 드리려다가 좀 이제 종목들 정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바로 이 관련 주들의 어떤 움직임이
드라마틱하게 나오네요. 그만큼 이제 그 시장의 성격을 지금 말해주는 거죠. 뭔가 좀 그 명분이 주어지는 것들을 단기 수급 있잖아요. 이게 하루 이틀 상간이라든지 1, 2주 상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명분이다 싶은 것들은 그 단기 수급들이 빠르게 그냥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어떤 성격이 그렇게 되고 있고 단기 수급이 주도하는 장세 흐름이 펼쳐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장세 속에서는 이게 이제 뭐랄까 이제 투자자 중에서 이제 굼뜬 투자자 있잖아요. 그런 투자자는 이거 뭐랄까 추격 매수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좀 잘못될 수 있죠. 왜냐하면 빠르게 또 팔기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투자 성향에 따라서 이제 접근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좀 그 민첩하게 또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좀 거래 대상으로 삼아서 하루 이틀 이제 급등할 때 매도하고 나오는 뭐 그런 이제 전략들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의 성격이 이제 그런 이제 단기 수급의 어떤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급들이 이제 어느 방향으로 좀 계속 이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포착하는 게 단기적인 어떤 수익을 내는데 중요한 어떤 지금 포인트가 되고 있는 거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새해 첫 경영 행보를 6G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6G 6세대 통신과 같은 새로운 기술 확보에 우리의 생존과 미래가 달려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6G 뭐 관련 주 쪽으로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 6G가 필요한 어떤 그 기술들이 있잖아요. 인공지능, 또 자율주행차, 또 로봇과 같은 미래의 어떤 트렌드, 이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결국은 핵심 기반 기술이 이제 6G이기 때문에 이거랑 같이 묶어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초격차 경영을 위해서 AI 시대 산업 융합의 혈관인 6G에 승부수를 던졌다라고 뭐 이 기업 총수의 발언은 이제 증시에 즉각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걸 막 중기적으로 우리가 투자 전략으로 뭐 담아내기보다는 사실 이제 여기에 있어가지고 이제 5G 뭐 지상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모멘텀을 지속하기는 어렵죠, 사실. 근데 이제 우리가 위성 통신 쪽에 관련된 우리가 지상 쪽으로만 커버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6G 같은 경우는 정말 그 해상이든 또 이제 지상 통신망이 좀 닿지 못하는 그런 어떤 지역이라든지 또 이제 뭐 사실 뭐 선진국 아니 또 다른 되게 저개발 국가들이라든지 이런 쪽 영역들은 사실 위성 그 인터넷, 위성 통신으로 이제 커버를 하는 게 맞죠. 그래서 그런 관련된 기업들의 조금 더 모멘텀적인 측면이 크지 않겠는가. 삼성전자의 6G 선행 개발은 AI 시대와 맞물려 있다. AI를 6G 네트워크에 내재화해서 스마트폰뿐 아니라 자율주행차, 지능형 로봇, 확장 현실 등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6G 막 그쪽에 대한 개발이 그쪽 통신 장비나 그런 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뭉뚱그려서 같이 묶어서 얘기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첨단 기술을 일상에서 구현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운영한다는 게 삼성전자의 계획이다 해서 6G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관련주들의 강세를 좀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 업체들을 좀 정리해보면 지상 장비, 통신 장비 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5G 관련주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RF 필터, 증폭기, 안테나 개츠, 뭐 이런 기타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유선 쪽의 유비커스, 다산 네트워크스 이런 기업들 그리고 또 이제 위성 쪽 관련된 위성 장비 또 지상 기지국 관련해서 어제도 이제 강조를 많이 드렸던 종목이 이제 컨텍이라는 이제 종목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최근에 이제 급등하는 모습들 전개되고 있고 안테나 쪽으로 이제 인텔리안 테크를 좀 유망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고 위성 쪽으로는 하나 시스템, 한국항공우주 또 이제 중소형주로는 또 세트레가이 한화그룹에 이제 편입된 이런 기업들이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는 위성 이런 쪽으로 또 상반기에 또 우호적인 흐름들 기대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잘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 승인됐어요. 이거 굉장히 큰 이벤트이자 이제 현실이 된 거죠. 이제 자산으로 인정받고 자본으로 인정받은, 그리고 우리가 증권시장에서 또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 통해서도 뭐 대출을 낼 수 있고 이런 방향으로 이제 전개될 겁니다. 많은 기관 투자자의 수급들, 또 이제 많은 또 주식을 하던 투자자들까지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여건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요 이슈가 뭐 지금은 뭐 테마 주단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사실상 현물 쪽으로 상당히 어떤 모멘텀들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현물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도 영향을 받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사실 최근에 이게 승인 안 된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증시 조정의 빌미를 좀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언론 기사를 통해서 투자의 어떤 판단과 투자의 결정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바이오 기업이 어떤 기사가 나와요. 막 이게 뭐 루머인데 막 이렇게 될 것 같고 저렇게 될 것 같고, 이런 것들 가지고서 투자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언론 기사는 기자의 의견이고 기자의 취재고, 그거를 우리가 정확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회사의 어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뭐 기사가 나온다든지, 그거를 뭐 안 좋은 얘기를 쓸 이유도 없는 거고, 그렇죠. 회사가 이제 안 좋은 얘기를 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는 어떠한 판단을 내려서도 안 된다. 그냥 참고하고, 이제 뭐랄까, 나만의 어떤 분석의 틀? 제가 이제 가장 신뢰도 있게 보는 게, 큰 자금들의 흐름을 이제 제가 읽어드리고 분석해드리잖아요. 그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언론 기사 뭐 여러 어떤 뭐 그런 것들 가지고서 판단 내리면 절대 투자에서 성공할 수 없고 패배자밖에 될 수 없다. ETF 이제 승인 안 된다는 기사 그때 뭐 엄청나게 지금 나왔잖아요. 보름 전이었나? 그거 보고 비트코인 다 팔거나 뭐 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증시 조정 막 빌미를 삼고. 그래서 어쨌든 요 승인이 됐다는 거는 많은 기관들이 이제 또 이 상품들을 경쟁적으로 이제 내놓으면서 뭐 수수료도 이제 굉장히 저렴하게 좀 내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향후 대규모 자금 유입이 이어지면서 비트코인이 새로운 전환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비트코인은 회계 규정이나 각종 규제 등을 이유로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쉽게 매입할 수 없었지만, 현물 ETF가 출시됨으로써 앞으로는 기관 포트폴리오에 간편하게 편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게 아니라 편입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중요한 우리가 투자 전략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뭐 당신의 재산이 어떻게 됩니까 할 때 뭐 부동산, 주식, 예금, 뭐 여러 가지, 뭐 자동차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뭐 비트코인 뭐 3개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재산입니다. 이제 가상 자산이 아니라 이제 자산입니다.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 최종 승인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면, 현물 ETF는 해지펀드, 또 이제 연기금, 독립투자자문사 등 제도권의 대규모 자본 유입의 기회를 이제 창출하게 되고요. 이제 뭐 낮은 수수료, 이제 지금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이제 경쟁이 붙는 거죠. 이 증권사나 이런 쪽에서도 이제 수수료 낮게 책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 현금 정산 방식을 채택해서 많은 기관들도 이제 참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사들의 수수료 인하 경쟁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비트코인 거래량은 일부 이제 대체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비트코인 거래소들도 이 부분엔 대책을 세우겠죠.
한편 ETF 현금 정산 방식 채택에 따라서 미국 IB들도 비트코인 현물 ETF에 AP로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향후 IB들의 참여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ETF 승인의 의미는요,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 ETF 승인 의미는 비트코인을 펀드화해가지고 거래소에 상장해서 주식 같은 조건으로 이제 매매를 할 수 있게 만든다는 의미고요. 즉 비트코인이 제도권의 자산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공식적인 확인 도장을 받은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조만간 또 이제 이더리움도 요 이제 그 평가를 이제 받을 텐데 승인될지 여부. 근데 이더리움은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승인을 받을 건지에 대한 이제 확신이 아직까지는 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가상자산을 투자한다 하면 뭐 알트코인 이런 것도 많이 접근하고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비트코인 하나만 투자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들은 검증할 수도 없고 뭐 사기성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걸 다 판별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에서 비트코인 하나만 투자 대상으로 삼으면 된다 이렇게 저는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고요. 어쨌든 이제 자본입니다. 서구에서 합법적인 재산 체제는 자산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작되는데 그들은 자산이 지닌 경제적, 사회적으로 가장 유용한 측면을 끌어내고 조직해서 그 정보의 소유권을 명시해 기록으로 보관을 하게 되죠. 이 전체 과정은 명확한 법률에 의해서 철저하게 통제가 되죠. 우리가 뭐 집이든 우리가 주식도 다 주주 명부 되는 거고 자동차도 우리 명의 다 있잖아요. 합법적인 법률에 의해서 통제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합법적인 재산 기록과 소유권을 통해 모든 자산에 대한 경제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 기록들은 자산의 잠재적인 가치를 개념화하는 데 필요한 모든 관련 정보들을 포착하고 조직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산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 재산은 통제할 수 있는 거죠. 재산이란 우리가 하나의 자산을 다른 자산들과 조합하고 연결해서 그 자산을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합법적인 재산 체제는 자본을 만들어내는 수력발전소에서 자본이 탄생되는 장소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근본 구조가 이 빚을 낼 수 있는 자산, 결국 이제 비트코인이 바로 그 재산권을 공인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비트코인 ETF의 승인은 기념비적인 어떤 사건이면서 이런 이제 기관들이 또 승인 신청해서 받게 됐고 수수료 체계들이 이제 좀 다르니까 이걸 잘 선별해가지고 이제 투자를 집행하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비트코인이 자산으로 인정받고 정말 우리의 어떤 재산 목록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기념비적인 어떤 이벤트가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6G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붙여서 드리면요, IBK 투자증권 리포팅 쪽의 내용인데요. 그 이제 앞으로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기술들 우리가 뭐 자율주행이든 아까 이제 AI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초연결 초신뢰 서비스가 필요할 겁니다. 모바일의 데이터 시대를 더 확장한 이제 5G에 이어서 6G는 데이터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의 초공간, 초지능, 초신뢰, 초가 많네요. 추가한 지능형 통신체계가 될 전망이다. 현재 서비스에서 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준의 네트워크 기술 고도화는 기본이고 AI 기반의 네트워크 지능화에 이어서 기지국가 중계기에 의한 커버리지 초월로 시공간 제약이 없는 초연결성이 주요 특징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이런 부분이 초연결성. 그래서 28년, 30년 상용화를 위해서 글로벌 선진 국가는 여러 가지 지금 기술 선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AI와 위성 통신으로 네트워크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AI 기능에 위성 추가했다. 6G의 가장 큰 특징은 5G에서도 일부 국가와 통신 사업자를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위성이 폭넓게 활용된다는 점. 지금까지 구축된 유무선 네트워크의 대체제가 아닌
보완제에 가깝지만 대체되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제 구축된 지상에 구축된 거 다 사용되면서 보완적으로 지역적으로 활용도가 커질 수 있고 앞으로 접하게 될 신규 서비스 UAM이라든지 자율주행 같은 이런 영역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들을 할 걸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뭐 다른 건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네트워크에 어떤 약간 장애나 비효율화를 이제 발생되게 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이제 우주에 떠서 하는 게 이제 뭐랄까 제한점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 신규 서비스에서 많은 역할들을 이제 위성이 해나갈 걸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외도 위성에서 이렇게 통신을 받아서 하는 그런 많은 서비스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될 거다는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신 네트워크에 이제 위성을 추가한다. 6G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주식시장에서 당연히 기존 5G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모멘텀은 식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G에 대한 모멘텀이나 테마가 불면 뭐가 가장 크게 움직이겠어요? 이 위성 관련된 게 가장 크게 움직이겠죠. 시장은 항상 이제 뭐랄까 뉴페이스를 원하고 또 뉴페이스는 개인 투자자들이 별로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가를 이제 올리기에도 아주 큰 손들 입장에서 좋은 거죠. 그렇게 좀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는 그 되게 먼 미래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중장기적으로 주가가 반영해 나가는 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한테 큰 자금을 주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종목을 찾아서 투자해라 하면 이게 나중에 실적적으로 괜찮게 나오는 게 확실해야지 그럴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큰 자금 들고 있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단기적인 시세로 나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이제 위성통신 기술은 지상과 위성의 통합망을 구축하여 초공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궤도 위성을 활용해서 육상의 이제 음영 지역 그리고 해상, 항공기 등의 초고속 초저지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궤도 위성의 고도는 자료마다 상이한 편이지만 대략 300에서 2000km 사이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통신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되려면 위성 발사 기술 발전, 이런 위성 관련된 기업들이 아주 이제 경쟁력이 생겨야겠죠. 그래서 발사체 회수 재사용, 발사 비용이 620억에서 250억으로 감소되면서 결국은 이런 위성 통신이 발달할 수 있는 이제 환경들을 이제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간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이 위성 통신에 대한 발전적인 부분이 앞으로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 자료에 이런 것들 좀 나와 있는데요. 6G 시대 위성 통신망 구도를 보니까 정지궤도 통신 위성 이렇게 쭉 깔리면서 항공기 안에서 이제 우리 비행기 타고 가면서 와이파이 하고 UAM이 이제 자율로 이제 돌아다니고 이런 것들 초저지연 뭐 초연결해서 이런 것들 또 뭐 선박 해상 물류 해상 와이파이 도서상 간의 초고속 위성통신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자율주행이든 뭐 이런 것들 로봇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돌아다닐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시대 6G 시대 위성통신 관련된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 그 결론은 결국 이제 눌림목이 확인됐다는 거죠. 최근에 신년 들어서 이제 조정 장세, 또 미국도 이제 조정을 이제 마무리 짓고 또 상승 추세 복귀하는 흐름 속에서 보다 더 이제 주식 좀 공격적인 전략들이 필요한 구간이다. 근데 어떤 쪽에서 이제 공격적인 전략을 펼치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성장 섹터 테마단에서 지금 상반기는 어쨌든 계속 뭐 일관되게 말씀드리지만 뭐 엄청난 급등주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면밀하게 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섹터, 성장 섹터 종목들을 잘 분배해서 투자를 하는 게 필요한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특정 종목이나 이제 섹터군에만 집중해가지고 투자하는 거는 많이 흔들릴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또 오늘 같은 날 뭐 이런 이제 다른 쪽 기업들이 또 급등할 때는 또 흔들리잖아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투자자들이 실제적인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어떤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밀어붙이듯이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들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상반기에는 좀 필요한 장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장 요 정도 마무리 짓고요. 좋은 어떤 흐름들, 환경들 주어졌으니까 적극적인 투자 전략들을 가져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유튜브 멤버십을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장기적 투자를 위한 동행 스터디 멤버십인데요. 작년 2023년에 제가 시대 성장주 이론이라는 이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총 55강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강의를 교육 강좌로 좀 론칭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보다 더 많은 분들에게 또 이제 멤버십 형태로 이제 매주 매달마다 이제 공부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게 좀 더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2022년도에 론칭했던 차트 심리 이론의 이제 수강 이력을 보니까 저는 100%다 보실 줄 알았어요. 20시간짜리 40강의 강의를 다 보실 줄 알았는데 다 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학습이라는 게 꾸준하게 이렇게 해나가는 게 참 어려워요. 다들 바쁘실 수 있고. 근데 이 구조를 어떻게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강의를 보여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멤버십으로 좀 만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행가족 이제 멤버십을 통해서는 오전 6시 이제 스마트 리포트를 통해서 종목을 한 종목씩 항상 공부했었고, 또 오전장 시황 체크, 또 이제 오전장 관심주 관련해서 영상을 한 12시 정도 전후해서 좀 올려드렸었고요. 또 이제 중요한 이슈, 뉴스라든지 리포트 이런 것들을 또 장중 실시간으로 계속 이제 소개해드리는 그런 것들을 동행가족 멤버십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렸는데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의 멤버십을 좀 만들면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정리한 시대 성장수 이론과 함께 2주마다 이제 미국 주식을 좀 집중 분석하는 글로벌 리포트라는 것을 같이 더해서 이제 동행 스터디 멤버십이라고 새롭게 좀 론칭을 하고 소개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다 더 이제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어떤 고민 끝에 제가 이런 내용들을 좀 만들게 됐고요. 저도 이제 장기적인 투자와 또 단기적인 투자 이렇게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이제 분산해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인 관점에 투자를 하는 스터디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최근에 미국 주식에 대한 강조를 좀 많이 들었어요. 미국 주식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혹은 이제 뭐 테슬라라든지 뭐 엔비디아 같은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 물량을 모아나가는 어떤 전략을 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의 많은 기업들 중에서는 사실 우리가 장기 투자 대상의 종목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시간도 같이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장기적인 투자, 정말 우리가 마라톤처럼 하는 그런 투자의 어떤 전략들을 세우고 정말 장기 동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멤버십으로 이번에 동행 스터디 멤버십을 만들게 됐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셔가지고 저와 함께 오랜 동행 그리고 유익한 장기 투자였던 전략들 같이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유튜브 신규 멤버십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동행 스터디 멤버십 월 6만원이고요. 장기적인 투자에 스터디를 해나간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콘텐츠로 이제 구성이 되고요. 첫 번째는 이제 멤버십 가입하시면 차트 심리 이론 기초 강의 영상을 10강짜리를 6시간 구성된 거를 한 번에 이제 공개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이제 뭐 차트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증시의 어떤 메커니즘이라든지 이런 구도를 좀 이해하실 수 있어서 충분히 이제 초급자들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시장이 돌아가는 어떤 흐름에 대한 원리를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면 참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콘텐츠는 시대 성장주 이론, 작년에 제가 정말 열심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영상을 총 55강으로 만들었고요. 격주로 토요일에 순차적으로 이제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장기 투자의 기틀을 다지고 뭔가 단단한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종목도 찾고 포트폴리오도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노하우들을 여기서 좀 이제 가져가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꾸준히 학습하고 공부하고 또 시장을 경험하는 것들을 실전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초보자들부터 충분히 이해 가능하게 만들었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콘텐츠는 유망 미국 주식에 대한 분석인데 글로벌 리포트입니다. 격주로 일요일마다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콘텐츠로 구성되고, 보다 더 스터디라는 이름을 지은 것처럼 스터디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장기 투자의 기준들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종목을 찾고 타이밍도 잡고 이제 한국을 넘어서서 미국 주식, 글로벌 주식의 분석을 같이 해나간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심리 이론의 기초 강의는 총 6시간 13분으로 구성되고요. 이렇게 이제 구성되고, 기본적으로 차트 심리 이론에 들어있던 내용들과 또 2023년 업데이트된 내용들, 주도주 케이스 스터디, 또 강한 테마선 종목의 세 가지 요건과 케이스 스터디 통해서 기존에 이제 차트 심리론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도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들을 수 있고요. 이 내용 정도 들으셔도 충분히 지금 증시에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 성장주 이론인데요. 기초 강의 14강입니다. 아주 펀더멘털적인 내용과 시대 정신에 입각한 또 과거의 100배 주식의 케이스들, 핵심 주도주들의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또 앞으로의 어떤 산업들과 또 메가 트렌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표들, 개념들 이런 것들을 좀 담아냈고요. 또 중국 강의는 조금 더 이제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과 함께 미국 주식에 대한 어떤 학습들, 뭐 산업별 분류랑 비즈니스 모델, 구조적 성장주는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다 더 이해도를 높이는, 우리가 종목들을 어떻게 구성할지 그리고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를 이해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고, 밑에 부분은 이제 은퇴자들에게도 이제 포트폴리오 구축하는데 필요한 어떤 핵심 고려사항들 이런 것들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전략들, 새싹주, 글로벌 1등주, 글로벌 배당 포트폴리오, 또 핵심 주도 업종과 테마의 극초기 신고가 전략 이런 것들은 또 3개월 내외의 전략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급 강의 들어가서는 바이오 기업에 대한 분석법에 대한 내용을 좀 담았고요. 또 글로벌 유망 산업들에 대한 핵심 기업들을 분석하는 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10베거 후보 기업 3종목과 국내 10베거 후보 기업 3종목을 분석하는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조금 바뀔 수 있어요. 왜냐 지금 이 내용을 좀 말씀드려야겠다 이런 것들은 조금 순서적으로 가진 않을 수 있다는 거, 요거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심리가 또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단단한 투자 심법을 가지는 게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들, 또 펀더멘털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 공부하는 것과 더불어서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담아서 여러분들의 어떤 단단한 심리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들까지 55강으로 제가 담아냈으니까
같이 한번 스터디를 하면서 동행해 나가는 과정들을 같이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리포트를 통해서도 미국 및 글로벌 유망 기업에 대한 분석을 같이 나눌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까 동행 스터디 멤버십을 가입하신 분들은 지금 동행 가족 멤버십을 이렇게 이제 구성해서 제공하고 있죠. 이 내용들도 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행 가족 멤버십 분들이 이제 동행 스터디 멤버십을 하고 싶으시면 기존 것도 같이 들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규 멤버십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결국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방식들을 스터디를 통해서 꾸준하게 해나가고 보다 더 단단한 심리와 또 어떤 철학 기준을 확실하게 가져가 가지고 어떤 시황의 변동에 좀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저는 중요한 이 멤버십의 어떤 목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과 함께 동행 스터디 멤버십을 통해서 장기 투자의 어떤 기틀과 확신을 가지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신뢰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